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외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이죠. 6월은 그야말로 동북아 외교의 시대라는 말이 딱 제격입니다.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현안이 하나둘이 아니죠. 경제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북핵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느라 난립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북유럽을 간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지금이 북유럽을 갈 때인가? 왜 하필 북유럽인가? 미리 일정을 잡는다지만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 패싱 왕따 논란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9일부터 16일까지 북유럽 3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죠. 이들 나라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일단 인구가 작습니다. 핀란드도 노르웨이도 500만이 겨우 넘습니다. 이보다 많다는 스웨덴도 1000만 수준입니다. 우리의 4분의 1도 안 되죠. 북유럽 계통이라 약간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와는 경제적으로 얽힌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하면 고등어부터 떠오릅니다. 스웨덴은 최대 기업이라는 발렌베리 가문, 그리고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정도입니다. 핀란드는 두 차례 소련과 전쟁에서 영토를 깨잃은 나라, 그래서 소련에 굴력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 그리고 노키아 정도가 떠오릅니다. 우리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우리와 인구 등에서 너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참조할 만한 게 없습니다. 세 나라 관련해서 최근에 북유럽 계통, 스칸디나비아 계통의 가구 같은 게 조금 유행했었죠. 그 정도 떠오르네요. 굳이 이런 나라들을 지금같이 중요한 시점에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관광하러 다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문 대통령의 비서들은 정말 무능한 것 같습니다. 6월 말이 G20 회의인데 이런 나라들한테 시간을 내주다니요. 정말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정신이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 강한 나라들에게 자신의 처지, 입장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 나라들은요. 강대국들은 자신의 이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뛰고 있습니다. 6월 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만 일본과 중국과 정상회담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만약 일본과 회담 일정을 못 잡게 되면요,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회의를 개최한 당사국가 회의를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최초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 간의 연쇄 정상회담은 일찌감치 잡혔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미국과 중국은 서로 무역 분쟁을 하면서 아군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을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외무장관, 국무장관 할 것 없이 지금 독일, 영국, 러시아 등을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야 무역 전쟁을 유리하게 자기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과 비교하면 지금 문 대통령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을 미국, 중국에 제대로 설명한 적이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알아야 하죠. 자기가 모르면 밑에 똑똑한 실무진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헝가리에서 배 사고 났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많이 한다고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헝가리 사고는 헝가리 정부 입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진짜로 챙겨야 될 것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쌀 퍼줄 생각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중공하고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요. 노조가 깽판 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총에서 통과시켰죠. 합병권을. 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거의 대부분의 경쟁국들이 내심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EU에서 기업 결합 심사가 있을 텐데요. 이 파토나지 않게 전화라도 한번 돌려봤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에게 1대1로 육해상 실크로드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대놓고 우리 정부를 패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참사로 끝났던 하노이 북미 회담 때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5개 핵시설 폐기를 요구할 것을 청와대에게
요구할 것임을 청와대에게 언질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5개 핵시설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만약에 청와대가 알았다면 회담 당일까지도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줄 알고 착각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6월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의 애걸복걸해서 잡긴 했지만 뭐 하나 나올 게 없는 분위기입니다. 한미 가교 역할을 할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은 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아마도 트럼프가 비핵화, 반하웨이 움직임 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청구서를 발행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신뢰는 이미 깨졌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지금 북유럽을 간답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의 밀착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지난 5월이죠. 얼마 전입니다. 26일부터 29일 트럼프가 일본을 3박 4일간 방문해서 아베 신조와 딱 붙어 다녔습니다. 한 몸처럼요. 골프와 스모 관람도 모자라서 세끼 식사를 같이 했죠. 아베 총리는 1항도 방석에 양반다리로 앉아서 관람해야 하는 스모장에 트럼프를 위한 소파를 설치했습니다. 도쿄의 상징 건물인 스카이트리에는 미국 성조기를 상징하는 청색, 적색, 백색의 3가지 색깔로 조명을 밝히도록 했죠. 그래서 일본의 제1야당 같은 정치권에서는 총리가 관광 가이드냐고 가행 접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더 큰 것은 못하겠습니까? 관광을 해도 일본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해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이라도 자주 비춰야죠. 굴욕적이더라도 말입니다. 보통 성과가 없는 사람이 뜬구름을 잘 잡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방문의 명분으로 혁신성장, 평화,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을 내걸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이 발표했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두 다리가 구름 위에 떠있는 기분입니다. 아베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방문하고 나면 몇 조 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광고합니다. 우리도 이런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